하나는 전통적인 외국인 메카 명동 상권이고요. 다른 하나는 MZ세대들이 가장 열광하는 성수동 연무장길 상권입니다. 오늘은 서울을 대표하는 두 상권인 명동과 성수동 연무장길에 대해서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 보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입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명동은 이제 2호선 을지로 입구역과 4호선 명동역에서 접근이 또 가능하고요. 호텔과 숙박시설이 가까워서 관광객 접근성이 아주 좋습니다. 반면 성수 연무장길은 2호선 성수역 뚝섬역에서 모두 진입이 가능하고 강남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유동인구를 보면 명동은 2023년 기준 하루 평균 약 10만 명 정도가 이용을 하는 상권이고요. 2025년 현재 약 12만 명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광객, 특히 중국, 동남아 인구의 비중이 높고 최근에는 유럽 관광객 비중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연무장길은 이제 2020년 약 4만 5천 명에서 2022년 5만 3천 명, 그 다음에 2025년 6만 6천 명까지 증가를 했고요. 특히 이제 20대 여성 비중이 14% 이상, 11,400명 정도인데요. 하플에는 이제 여성이 많고 또 여성이 많으면 남성도 따라간다는 건 상권의 공식인 것 같습니다. 혹시 따라다니세요? 따라갑니다. 다음은 소비 패턴을 보겠습니다. 명동은 뭐니뭐니 해도 직접 소비의 대표적인 상권입니다. 명품 쇼핑, 화장품, 뷰티 등 결제 중심의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평균 결제액이 1회에 7만 8천 원 정도가 될 정도로 좀 높은 단가를 가지고 있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소비적인 성향이 좀 강한 상권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 연무장길은 요즘 말로 이제 체험형 소비라고 하죠. 팝업 스토어나 브랜드 체험 공간이 많아서 홍보성 입점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평균 결제액은 명동과 달리 약 2만 5천 원 정도로 형성이 좀 되어 있고 소비 단가는 좀 낮지만 이제 콘텐츠 소비 중심의 특색이 있는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부동산 관점에서 비교를 해볼 텐데요. 일단 임대료랑 공실률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습니다. 명동은 팬데믹 전에는 공실률이 약 4.5% 정도로 유지가 됐었고 2022년도에는 약 50%가 넘는 수치까지 치솟았습니다. 네. 거의 절반 이상이 비어있다는 건데 네. 진짜 길거리가 좀 적막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가봤을 때는 정말 이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상권이 맞나 싶을 정도로 사람이 없었고 다행히 최근 들어서는 다시 반등을 해서 예전 공실률인 4%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요. 상권이 부활하고 있다는 게 느껴지고 특히 또 워낙 내실 있는 상권이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 정도 공실률 그리고 이 정도 상권 파워는 유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임대료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명동 메인거리 평당 임대료는 약 70만 원 정도가 이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 회복 속도에 따라서 변동 가능성이 클 것 같고 요즘에 워낙 도산공원 상권이나 그리고 성수동 상권 자체가 임대료가 굉장히 높아진 만큼 명동도 추후에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연무장길은 어떨까요? 연무장길은 현재 공실률이 약 2%에서 3% 수준으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실이 없는 상권이에요. 이사할 때 잠깐 발생하는 자연 공실률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임대료는 사실 부르는 게 값입니다. 평당 100만 원 이상도 이제 잡혀있는 그런 업장도 있고 권리금 상승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루어져 있어서 거의 뭐 억 단위 수준은 뭐 우습게 이제 오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매매 시세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동은 이제 거래사를 살펴보면 평당 1억 5천에서 9억 원까지 좀 형성이 되어 있고 매물마다 좀 편차가 큰 게 특징입니다. 그럼 연무장길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2023년, 24년을 좀 겪으면서 2억 5천, 최근 또 3억까지 급등한 사례들이 좀 있고요. 그야말로 좀 단기간에 급등한 상권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 기간이 뭐 한 1년 정도밖에 안 되겠죠? 맞습니다. 네. 명동이나 성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스크가 없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나눠보면은 명동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개발 관점에서는 다소 불리한 구조입니다. 아무래도 강남만큼 구획 정리가 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맞벽 구조의 건물들이 많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묶여있는 필지가 많아서 단독 개발이 조금 어려운 경우도 있고 용적률 활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네. 반면 이제 연무장길은 중공업 지역이라서 건폐율과 용적률은 유리한데 저층에 비해 이제 상부층 임대 수요가 좀 낮아서 이제 신축 수익성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구축 상태의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율을 낼 수 있게 계획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연무장길은 지금 구축 상태에서도 그냥 임차인이 들어오면서 직접 인테리어를 하고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히려 신축을 피하는 네.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연무장길의 또 하나의 주의할 점은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단기적인 지가 상승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리스크가 있습니다. 네. 다만 팝업 중심의 단기적인 임차 구성에서 단기가 아닌 일반적인 형태의 임대 기간으로
상권으로 전환하는 사례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탄탄한 상권으로 갈 수 있을지가 기대되는 상권입니다. 정리하면 이제 명동은 외국인 기반 전통적인 소비 상권이라고 좀 할 수 있고요. 연무장길은 이제 콘텐츠 중심의 체험 상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점에서도 명동은 안정적인 수익률과 회복력, 연무장길은 트렌디한 상승 탄력이 가장 주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과연 여러분이라면 어떤 상권에 투자하시겠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상권 그리고 도시를 바라보는 눈 빌딩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